눈밑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내가 평가하고 그럴 시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그럼 그게 언제냐? 빠른 시기로 보면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러고 조금 시간을 더 가지면 3개월. 어떤 잘됐다 잘못됐다를 보려면 그러면 최소 한 달 내지 3개월까지는 있어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됐는데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무작정 너무 내가 미련하게 한 달 아니면 3달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수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부작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눈밑 수술을 하시고 나서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 너무 모양이 이상하다, 원하는 결과가 아니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많아요. 한두 달이 아니라 뭐 일주일 만에 나 일주일 됐는데 진짜 이거 어떡하냐고 이렇게 많이 부어가지고 나 진짜 큰일 났다. 그래서 매일 막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 계시고,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겠지만 눈밑 수술도 굉장히 변화가 많이 생기는 수술이에요. 처음 수술을 했을 때 그날 모양과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막 붓기가 생기면서 엄청 변하죠. 그 다음 날도 변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게 진짜 어느 정도가 그러면 되면 이 수술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이거에 대한 그런 평가가 가능할까? 제가 수술을 하고 환자분 경과를 보는 거를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오늘 했어요. 그러면 보통 하안검 같은 수술은 이제 실밥이 있죠. 피부 절개라고 꼬매니까 그럼 실밥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실밥은 언제 빼냐면 4일째 빼요. 그러니까 만으로 4일 뒤에 빼요. 오늘 했으면 다음 날 이렇게 되겠죠. 만 4일째. 그래서 그때 오셨을 때 치료를 오시면 그때 한번 뵙죠. 제가 수술하고 그날 이제 처음 뵙고, 수술하는 날 빼고는 그날 처음 뵙는 거예요. 4일째 실밥 뺐는 막 이렇게 부어있죠. 근데 보통 다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많이 부었었다, 근데 4일째는 그나마 빠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하고 처음 보는 그 실밥을 뽑은 4일째, 만 4일째는 그나마 붓기가 빠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거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수술을 하면 수술하는 날은 별로 안 부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부터 부어서 그 다음 날 완전히 피크를 찍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 날까지 하루, 이틀, 3일까지 엄청 붓다가 4일째 쫙 빠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수술하고 쫙 올라갔다가 붓기가 만 4일 되면 이렇게 쭉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막 딱 한 풀 딱 꺾였을 때 실밥을 뽑으러 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굉장히 많이 부으셨죠? 그러면 다들 너무 많이 부었었다. 오늘은 좀 나으시죠? 그러면 오늘은 좀 낫다고. 오늘은 그나마 좀 빠지는. 그래도 여전히 부어 있거든요. 지금까지가 제일 많이 부었을 때고, 이제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4일째 이제 실밥을 뽑고 이제 가시죠. 그러면 언제 보냐? 수술하고 한 달 있다가 봐요. 그러면 왜 한 달 뒤에 보느냐? 뭐 2주째 볼 수도 있고 3주째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한 달째 보느냐? 이게 붓기가 점점 빠져요. 그러면 4일 뒤에 이제 실밥 뽑고 가셨는데 그때도 부어있죠. 그러면 일주일, 수술하고 이제 일주일째가 됐어요. 그때도 여전히 부어는 있는데 점점 빠지고 있죠. 3일째 피크 찍었다가 4일째부터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일, 5일, 6일, 7일, 그러니까 계속 빠지는 거죠. 그러고 1주가 지나고 2주째까지도 또 계속 빠지죠. 그러니까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근데 이게 2주 정도가 되면 상당히 많이 빠져요. 2주가 되면. 정말 2주 되면 이제 진짜, 근데 2주까지 이제 많이 빠진 것 같이 느껴졌는데 2주부터 한 달까지도 또 쫙 빠져요. 2주부터도 더 빠져요. 그래서 진짜 한 달 정도, 한 달이 뭐 3주, 한 4주 이렇게 한 달 정도 되면 다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 이제 다 결과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때쯤 돼요. 한 달쯤 돼요. 그래서 경과를 보러 오실 때는 그냥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아주 극히 이제 붓기가 좀 남아있는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드물게는 있지만, 나 이제 붓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다 한 달째 오시면.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경과를 보는 거예요. 한 달은 돼야 조금 충분한 붓기가 빠지고, 그래야 경과를 본다는 거는 수술 전과 수술하고 나서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거든요. 그냥 얼굴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경과라는 거는 지금 상태의 얼굴을 봐서 뭐 잘 됐네요, 뭐가 어떻게 잘 됐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도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환자분이 제일 궁금하겠죠. 왜냐하면 본인은 현재 자기 모습을 계속 보고는 있지만 예전 모습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모르셔요, 보통.
왜냐하면 그 중간에 엄청 부은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부었다가 빠지기 때문에 붓기 빠지니까 그냥 예전 모습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한번 같이 보는 거예요. 이제 오시면 그때 한 달째 오시면 사진을 찍죠. 수술 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날 그러면 이제 두 개를 딱 비교를 하면 와 이게 이렇게 달라졌고요. 쫙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 어떻게 이게 달라졌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놀래고 저는 아 수술 잘 됐네. 그리고 저도 이제 좋고 이렇게 하는 게 한 달째 경과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달째 다 끝났냐? 아니죠. 한 달째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딱 보면 약간의 그래도 뭔가 볼륨감이나 붓기가 살짝 있어요. 한 달째도. 그런 것 때문에 살짝 인위적인 느낌이 나요. 자연스럽지 않고. 근데 그게 보통 보면 한 3개월까지도 계속 줄어요. 그런 붓기가. 보통 우리가 이거를 그냥 쉽게 이거 뭐 붓기를 나눌 때 큰 붓기, 그다음에 뭐 잔 붓기, 뭐 이렇게 보통 막 이렇게 쉽게 말하거든요. 큰 붓기라는 건 수술하고 확 붓는 걸 말하는 거고, 잔 붓기, 좀 이렇게 남아있는 붓기라는 거죠. 잔 붓기는 한 3개월까지 빠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에요. 3개월까지 서서히 더 빠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또 보냐면 보통 제가 그 하안검을 하고 이제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볼륨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지방 이식을 하고 일부를 이제 냉동 보관을 해서 보관을 해요. 그러면 이거를 리터치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처음에 지방을 넣었을 때 볼륨 괜찮은데 쭉 빠지잖아요. 보통 지방이 3개월까지 빠지니까. 그러면 빠진 다음에 좀 부족한 경우에 이걸 리터치를 할 때 보통 3개월이 다 돼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3개월째 이제 리터치를 하러 오시는 분들의 경과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째 받고 3개월째 또 보죠. 그러면 딱 보면 확실히 더 빠져 있어요. 한 달째 경과 때 약간 부어 보이는 살짝의 그런 인위적인 느낌이 났던 부분들이 조금 더 줄어들어 있어요. 3개월째. 그럼 3개월째 경과는 사실 거의 붓기는 다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3개월째 되면. 그래서 조금 더 빠졌구나. 이제 이렇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제 큰 그런 변화를 계속 겪어요. 특히 초반일수록. 그런데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일주일 됐는데 나 모양 어떡하냐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쭉 알고 나면 그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일주일째 모양이 이렇더라도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계속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너무나 막 괴물 같다 막 이런 분도 있고 너무 막 깜짝 놀랐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한 달째는 너무 좋다. 3개월째 너무 막 예뻐졌다, 밝아졌다. 근데 내가 수술한 줄 모른다는 거예요. 남들은 내 눈밑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몰라요. 근데 눈밑이 바뀜으로 인한 전체적인 느낌은 알죠. 뭔가 좋아졌네? 이 느낌은 알거든요. 알던 사람들이냐. 근데 알던 사람들조차도 내 눈밑 모양이 구체적으로 고랑이 어땠는지, 지방이 어땠는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딴 사람들 눈밑 모양 생각나세요? 안 나죠. 근데 전체적인 느낌은 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막 놀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이 나중에는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눈밑 수술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내가 평가하고 그럴 시기는 사실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 그럼 그게 언제냐? 빠른 시기로 보면 한 달인 것 같아요. 그러고 조금 시간을 더 가지면 3개월. 근데 여기서 3개월 이후에도 변화가 있긴 있어요. 붓기는 3개월까지 빠지지만 조직이 좀 부드러워지면서 자연스러워지는 느낌을 가지려면 6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6개월까지의 변화는 어떤 막 볼륨이 막 줄어들고 막 이러는 변화가 크지는 않기 때문에 3개월 정도를 보는 건데요. 어떤 잘 됐다 잘못됐다를 보려면 그러면 최소 한 달 내지 3개월까지는 있어 봐야 될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됐는데 빨리 뭔가 조치를 취하면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무작정 너무 내가 미련하게 한 달 아니면 3달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그 정도로 내가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하려면 그거는 알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붓기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된다면 뭔가 막 크게 막 피가 고여서 엄청 이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많이 뭔가 이렇게 눈이 확 뒤집어진다든지 뭔가 아주 큰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화면 병원으로 연락을 하시게 돼요.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에 연락한 병원에서 보고 빨리 오시라 그래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기다리세요 이런 정도는 그거는 그렇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본인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수술하신 병원에 보내서 좀 봐달라 그러세요. 본인은 처음 받으시니까 모르지만 병원에서는 보면 알거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오시라고 해요. 그럼 실제 보는 거가 좀 더 정확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대부분은 99%는 기다리는 게 맞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걱정 마시라. 이거 많이 변합니다. 근데 엄청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내 지금 얼굴이 이 상태인데 어떡하지? 이대로면 어떡하지? 당연히 그 마음 충분히 아는데 계속 그러니까 안심을 시켜드리는 수밖에 없죠.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심지어 사진도 보여드려요. 그 전에 다른 분들 부었을 때에서 변하는 사진도 다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라. 이렇게 될 거라고. 심지어 저희는 상담 때도 보여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모습에서 이렇게까지 된다.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만 돼도 완전 달라져요. 사실 한 달 정도 기다릴 수 있잖아요. 한 달 정도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 나 수술했는데 그래 한 달은 걸리겠지. 그냥 이렇게 마음 편히. 중간에 남들이 막 뭐라고 하거든요. 그거 부었다 어떻다 뭐 짝짝이다 뭐 별의별 막 얘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나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얘기 듣기 싫으시면 그냥 가리고 다니시고 보여주질 마세요. 막 남들은 쉽게 얘기하거든요. 뭐 자기 일 아니고 그냥 야 좀 양쪽이 좀 달라. 야 이쪽은 좀 부었네.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요. 남이 그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냥 끙끙 거리시는 거죠. 어떡하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데 진짜 경과를 봤는데 나중에 뭔가 조금 부족해.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최소 6개월 이후에 뭔가 조치가 필요하고 교정이 필요하다. 급하지 않아요. 급할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충분히 기다렸어요. 그래서 너무 6개월 뒤에 너무 좋아요. 잘 지내셨어요. 근데 간혹 가서 이런 경우, 나는 그래서 너무 성공적으로 수술이 잘 됐다고 이제 느끼고 사는 거죠. 근데 뭐 한 몇 년 지났어요. 한 5년 6년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얼굴을 보니까 뭐가 막 좀 달라. 얼굴이 나 여기 뭐가 처지고 뭐가 꺼지고 좀 이상한데? 나 수술 잘못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있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내 눈밑은 한번 수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수술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병원으로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연락을 하셔서 제일 더 좋은 건 경과를 직접 보는 거죠. 그게 진짜로 큰 문제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조금 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몇 년간 좋게 지내셨다는 거는 사실 수술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쉽진 않은 기간이에요.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몇 년 동안 잘 지내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수술로 인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처음에 내가 수술을 할 때 그 수술하는 날 뭔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조금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수술하는 날 빼고 중간에 어떤 기간에도 내가 뭔가 여기를 변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수술 부위를. 내가 수술 부위에 대한 어떤 영향을 줄 방법은 없죠. 의사가 수술 부위에 영향을 주려면 수술하는 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수술하는 날 내가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계속 있는 거라고. 근데 그 결과가 몇 년간 괜찮았어. 몇 년간 너무 좋게 지냈는데 한 5, 6년 뒤에 조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근데 그게 정말 이때 한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죠. 정말 그럴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도. 근데 되게 그거보다는 어떤 변화가 더 많냐면 시간이 흐르는 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인 경우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특히 얼굴에 있어서 5, 6년이면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예요. 지금 예전에 한 5, 6년 전 찍은 사진 한번 봐보세요. 그냥 핸드폰에서 내가 몇 년 전 찍은 사진 한번 보시면 막 너무 달라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뭔가 조금 궁금하거나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생각이 드시면 병원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혹시 뭔가 진짜로 아주 늦게라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락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첫 번째다. 근데 너무 놀라진 마시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수술을 해서 이렇게 됐나? 보통 그게 이제 처짐, 눈밑 같으면 처짐이나 꺼짐 이런 걸로 보통 나타나는 거, 주름 이런 걸로 보통 나타난다. 근데 나 수술이 잘못돼서 이런 처짐이나 꺼짐이 이렇게 한 5, 6년 뒤에 나타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한번 경과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초반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술 받으신 병원에서 한번 연락을 해서 한번 오랜만에 한번 수술하신 의사 선생님 얼굴도 한번 보고
경과다운 보는 것도 좋잖아요. 아, 내가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그러면 이제 진짜 수술 전 사진부터 막 한 달째 경과 사진부터 쫙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지난 지금의 모습까지.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변해왔구나. 이럴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밑 수술 성공과 실패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